안녕하세요. 분석 유튜버 테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피스를 창작할 때 사용한 이론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만화는 단순히 외형적인 모티브나 인물의 행적들 뿐만 아니라 철학사, 전쟁사, 정치체제, 이데올로기, 국제관계 이론 등등 복잡한 요소가 섞여 있는 복잡한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원피스의 모든 것을 하나씩 파헤치며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의 예측과 원피스라는 대작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부분은 이데올로기, 즉 이념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배와 자유의 대립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원피스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짧게, 아주 짧게 설명드려보자면, 주인공 루피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는 자유로서 억압과 지배와는 정반대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적인 세계정부와 기타의 적들의 이데올로기는 신분의 차등 또는 힘의 차이로 인한 지배계급의 정당화로서 억압하고 지배하고 약하면 먹히는 약육강식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통해 처음 등장한 알비다 에피소드부터 현재 와노쿠니까지 언제나 약한 자들은 억압과 지배에 놓여 있었으며, 주인공 루피는 자유의 사상으로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모험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원피스 세계관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국제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은 거대한 세 개의 축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설정을 보여주는데, 거대한 힘과 세력을 가진 사왕을 견제하기 위해 해군과 칠무회가 동맹을 맺고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의 힘이 어느 한쪽보다 더 크지 않고 균형을 이룰 때 평화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국제관계 이론은 현실주의에 입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는 세계 1차 대전을 겪고 난 후 두 번 다시는 이런 참혹한 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두어 평화를 지키자는 이상주의의 실패로부터 시작됩니다. 현실주의란 국제평화의 유일한 방법은 세력균형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세력균형이라는 것은 만약 미국이 핵 1개를 가지면 소련은 핵 2개를 가지게 되고, 다시 미국은 핵 3개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강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키워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곧 전쟁의 억제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논리인 것이죠. 이러한 국제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원피스의 세계관이 설정됩니다. 800년 전 고대 왕국을 빼앗기 위해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을 일으킨 후 국제기구의 성격을 가진 세계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피스 에피소드 또한 사왕들이 계속해서 힘을 키워나가며, 그에 따라 해군의 힘만으로는 사왕을 이길 수 없던 세계정부는 강한 해적들을 포섭하여 칠무의 제도를 통해 세력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가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균형일 뿐,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일 뿐이었으며, 칠무의 폐지 소식을 들은 빅맘과 카이도우는 균형이 깨지자마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은 작중 초기부터 설정된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예견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샹크스와 검은 수염, 흰 수염을 통해 지속적으로 떡밥을 던진 오다의 설계였던 것이죠. 세 번째, 원피스의 중요 캐릭터는 고대 서양의 철학사를 기반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동안 한결같이 중요 인물들의 모티브는 고대 서양의 철학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물과 철학자들을 연결시켜보자면, 로저는 소크라테스, 거프는 플라톤, 그리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조만간 영상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인방은 고대 서양의 주요 철학자로 부를 수 있으며, 현재까지 나온 모든 철학, 윤리, 종교까지 영향을 받지 않은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우선 로저의 모티브인 소크라테스를 짧게 소개하자면, 당대의 지식인이라 불리던 소피스트들을 찾아가 그들의 논리를 박살내고 다니시며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고자 노력했던 인물이며, 그렇게 평생을 노력하다가 소피스트의 모함에 의해 독주를 마시고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을 박살내고 다녔다인데, 이것이 원피스 세계관으로 보자면 악당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논리로서 거의 모든 빌런들이 소피스트들에 해당됩니다. 모건 대령은 위대한 인간이 하는 일은 전부 옳다 라고 짓거리며
도플라밍고는 승자만이 정의다 라고 하며 정의의 뜻을 왜곡합니다. 이와 같이 거의 모든 해적들이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규칙을 정하여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이론을 상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소피스트들이 즐겨 쓰던 상대주의적 관점이란 정해진 진리, 기준, 주장, 인식, 가치는 없으며 그것을 정하는 사람이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문화의 다양성과 개인의 가치를 존중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 가치, 생각들 또한 존중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피스 세계관은 자기가 말한 법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강자가 곧 법이라는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이 만들어지게 되며, 이것은 해적들과 해군의 정의가 대립하는 대해적 시대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소피스트가 순진한 사람들을 현혹하여 사람들을 이용하고 억압한 사실들을 막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친히 그들을 찾아가 논리로 참교육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했는지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몰라서 당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지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소크라테스는 이들에게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매일 아고라 광장에 나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배경이 로저에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는지 살펴본다면, 라프텔에 다녀온 로저는 사람들이 억압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세계의 진실을 모르는 무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저는 아고라 광장과 같은 로그타운 광장에서 대해적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저의 강함 또한 소크라테스를 말빨로 이길 수 있는 소피스트들이 없었기 때문에 최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이 로저가 최강의 힘을 가진다는 모티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플라톤의 철학적 이론들이 원피스 세계관에 어떤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지만 소크라테스의 모든 저서들을 집필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초기 저서는 소크라테스의 이론들이 기록되었다면, 후기 저서에는 자신만의 이론을 가지게 됨으로써 소크라테스와 동급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로저와 거프가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톤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를 단순히 무지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면의 세 부분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균형이론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폐왕색, 무장색, 견문색 패기로 표현되며, 현실주의에 입각한 힘의 밸런스가 세계의 세력인 이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균형 외에도 정치체제 이론 측면 또한 세계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플라톤의 초기 저서에는 철인이 통치하는 것을 이상적인 정치체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후기 저서에서 철인 통치의 한계점을 깨닫게 되는데, 언제나 이상적인 통치자는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원피스상에 철인으로 보이는 이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무는 로저와 같이 세계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플라톤의 철인 통치자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초기와 후기의 저서대로 에피소드가 흘러간다면 거프는 해군을 배신하고 루피를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가 올렸던 다른 영상들을 시청해 주시거나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에피소드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좀 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소크란 분석 유튜버 테스였습니다.